지난 영상에서는요, 메타인지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상태로 사춘기를 맞게 되면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요, 메타인지가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은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비교적 자주 보이는 신호들, 그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요, 아이를 평가하거나 진단하려는 기준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관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감정이랑 사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메타인지가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으면요.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이번에 좀 속상했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난 항상 이런 애야. 난 원래 안 되는 아이야. 이렇게까지 느낌이 확 커져요. 이 시기에 아이한테 감정은요, 신호라기보다는 결론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상태를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입니다. 몰라요. 그냥 싫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이 말이 자주 나온다고 해서 아이 안에 생각이나 감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걸 말로 정리할 언어가 아직 덜 만들어진 상태일 수 있어요. 아이들은 느끼는 것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말 부족은 태도 문제가 아니라 발달의 한 장면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요, 피드백을 정보가 아니라 평가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는 말이 아이한테는 너는 부족해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듣기 전에 방어하거나 아이의 대화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아직은 행동이랑 나 전체를 나눠서 보는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실패를 돌아보기보다 피하려는 모습입니다. 틀릴 것 같으면 아예 시작 안 하고, 지면 게임을 중단하고, 안 되면 안 할래로 끝내려고 합니다. 이건요, 게으름이 아니라 실패를 감당할 틀이 아직 약한 상태에서 자주 나오는 반응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이 올라오면 스스로 멈추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화가 나면 끝까지 가고 울기 시작하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감정이 지나간 뒤에도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아직 감정과 행동 사이에서 잠깐 멈추는 힘이 자라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관계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잘 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제가 먼저 그랬어는 많은데 자기 행동 이야기는 적습니다. 공감이 없어서라기보다 자기 관점이랑 상대 관점을 오가는 사고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겁니다. 이 신호들은 아이 성격 문제도 아니고 부모 양육 실패도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도구가 아직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은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도구는 설명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서 반복된 경험을 통해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부모가 아이를 대신 판단하기보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같이 바라봐주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 신호들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메타인지는요, 아이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힘은 아닙니다. 흔들릴 때 스스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사춘기가 오기 전 지금 이 시기에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